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DJ 박수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마음 나누기에 참 좋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까지 우리 옆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기회가 참 많은데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용기 한번 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에서도 영주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영주가 좋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명사초대석과 클릭 영주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는 교통복지 확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1955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대중교통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55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교통카드 사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신청은 6월 11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무료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영주시 관내 시내버스에 하나며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의 경로 우대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으로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경우 사회보장법상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대표 쌀 브랜드인 영주 일품쌀이 2025년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단일 브랜드 매출이 20억 원 이상인 쌀을 대상으로 품위와 품질, 품종의 혼합 비율 등을 전문 평가기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습니다. 영주 일품쌀은 일품 품종으로 안정농협이 계약 재배를 통해 종자 선정부터 모내기와 수확, 저장 가공까지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윤기와 찰기가 좋아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영주 일품쌀은 앞으로 1년간 경북의 대표 쌀 브랜드로 활용되며 홍보와 포장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한상숙 소장은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영주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경북본부가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으로 5월 21일부터 당일 기차 여행 상품인 자연의 기댐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영주어 용마르 공원과 물문화관, 천년고찰 부석사, 그리고 K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 체험까지 영주의 대표 관광지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는 당일 힐링 코스로 운영됩니다. 이용객에게는 왕복 열차 운임과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을 비롯해 무료 한복 체험, 그리고 사과 샌드와 방울이 볼펜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자연에 기댄 상품은 중앙선 KTX 이음열차가 정차하는 서울, 청량리, 원주 등에서 출발 가능하며 상품 예약은 코레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 톡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코레일 경북본부는 이번 상품을 통해 영주의 자연과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획을 제공하고 영주시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 기관이 힘을 모았다며 많은 분들이 자연의 기댐 여행으로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영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발전과 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미선 하망동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쁘긴 합니다. 먼저 영주가 좋아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영주가 좋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시 하망동에 근무하고 있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하망동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망동과 인연을 맺고 계시고 또 동장님으로 또 취임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망동에서 줄곧 학교를 다녔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발령 받기 전까지 하망동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발령 받으면서 하망동에 한번 근무를 해봤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승진을 하면서 하망동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기뻤고 이제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라서 부모님 아시던 분도 계시고 아마 그래서 제가 마음의 짐을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사실 하망동은 우리 영주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행정은 물론이고 또 5일장도 그 원당로에서 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쩜 큰 장도 서기 때문에 경제 중심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하망동의 가장 큰 특징과 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하망동은 상권과 금융기관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권은 지금 현재 많이 강동으로 이전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또한 저희 공설시장, 소백쇼핑몰 그리고 번개시장이 5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동에 그 원도심의 중심부인데도 불구하고 원당 수목원이라는 산책로가 네. 있습니다. 그 산책로에는 낮에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요. 저녁에는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걸 보면 저희 하망동이 큰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저희 하망동을 가로지르고 있는 영동선이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중앙선이 고가화되면서 그쪽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아마 영동선도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고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고가화가 되면 아마 저희 하망동이 더 하나가 된 단했던 힘을 보여서 더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유, 하망동이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걸 또 다시금 알게 네. 되는데요. 현재 하망동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 동네 희망기동대, 국토대 청결운동, 또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윰놀이 대회인가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네. 이런 프로젝트 말고 또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동네 희망기동대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 하망동에 지금 한 5,800여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32% 정도가 네.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독거로 그러니까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보다는 주로 가족이나 다른 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을 자칫 늦게 발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매월 한 4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이제 취약 가구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가구를 방문해서 건강 관리도 해드리고 또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또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이 체감하고 네. 와서 이제 그분들한테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토대 청결 운동이나 환경 네. 정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1년 내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깨끗한 하망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군요. 저희들 한 번씩 네. 아까 말씀하셨던 원당로 네. 그 수목원에 한 번씩 네네.
놀러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저희 청담동은. 직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네. 또 주민들의 만족은 또 어떤지 물론 만족하겠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저희가 2023년부터 24년 이렇게 해서 건강하망 더 한방 체험 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이 사업은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긴 한데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동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2% 이상이 65세 어르신이다 보니까 네. 건강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의사 선생님도 초빙하고 해서 한방 진료와 더불어 뭐 시음 행사, 그다음에 그 저희들 관내에 보면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손 마사지, 네일 네. 아트 뭐 여러 가지를 해주면서 상담도 하고 또 물리치료과에서 와서 물리치료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호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900여 명 정도 왔었는데 와. 작년에는 1,500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너무 좋다. 이 사업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이거 반면에 또 사업을 추진하면은 네. 어떨 때는 또 예상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 때 또는 난관에 이게 부딪힐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요? 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동장으로 온 지. 네.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2023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저희 영주시가 수해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네. 저희 함흥동에도 이제 곱자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곱자골. 예, 그 동네 네. 산 동네예요. 네.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보강토 옹벽이 무너져서 아.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상황이 좀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유자분하고의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약간 어려웠고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요거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걸 조금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소유자분이 다 정리하시고 그분들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다행입니다. 동장님 앞으로 또 우리 함흥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추진하실 텐데요. 네네.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하고요. 또 네. 특히 주민들에게 네. 좀 기대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좀 같이 부탁드릴까요? 작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이제 함흥동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하망 더 한방 체험이라는 행사를 2년에 걸쳐 했는데 저는 이 행사가 해마다 열릴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의원님, 시의원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네. 그분들도 아마 그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해마다 열어서 그 어른들의 건강한 삶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흥동이 이제 원도심의 중심부다 보니까 지금 지역 활력타운이라는 게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695억 해서 저희들 2027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역 활력타운이요? 예, 지역 그게 활력타운이라고.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들 함흥동 514번지 1원에 들어오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 덕산빌라 앞쪽에 되겠습니다. 그쪽인데요. 거기 이제 다운타운 형식의 그 아파트 70호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청년이나 그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그렇군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실내 스포츠 타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네네. 그러면 실내 스포츠타운이에요? 수영장, 뭐 애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 공간, 너무 좋겠어요. 네, 헬스장 이런 거 네. 들어와서 지금 어른들은 막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복합 커뮤니티에서 다목적 공간하고 돌봄센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주차장하고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네. 함흥동이 원도심이었는데 지금 현재 발전이 없이 이렇게 조금 나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면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그 토지 보상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토지 보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함흥동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2014년부터 16년까지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떤 거냐면
이제 차도는 줄이고 인도는 넓혀서 네. 보행자 중심의 어떤 사업을 했던 겁니다. 속도도 제한하고 일방 통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이제 상가분들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거의 문을 닫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2022년부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양방향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조금 넓히고 인도를 좁혀서 하는 사업을 지금 착공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아마 함앙동을 찾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와 닿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행 환경 개선 사업까지 네네. 함앙동의 어떤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네. 엄청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질문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아, 네. 함흥동 주민들조차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네. 좀 추천해주고 싶은 명소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명소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게 뭐 제가 오고 이제 발령을 받고 2023년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네. 그때 오고 난 다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함앙동에 이런 곳이 있나라는 걸 잘 몰랐는데 저희 함앙동 바로 인근에 있어요. 한 네. 10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풍산 김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네. 조선시대에 지어진 유연당이라는 전통 가옥이 있습니다. 유연단? 예예. 네. 그거는 1589년도에 김대현 씨라는 분이 네. 아마 그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들어가면 마당이 넓게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목조 건물이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구자형으로. 예, 입구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길거리에 편말도 없고 해서 찾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또 한옥을 좋아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원당 수목을 한번 산책하시는 길에 오셔서 그 유연당도 한번 보시고 우리 조선시대의 한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당로 수목원 옆에 네네. 유연단 전통 가옥 네. 한번 또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앙동을 네. 이끌어가는 수상으로서 동장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그 개인적인 목표라 할까요? 아니면 뭐 비전이랄까요? 있으면 좀 부탁할까요?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제가 원래 말씀 아까 전에 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동네 행복기동대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걸 좀 운영을 해봤었어요. 우리 동네 한 바퀴. 예, 우리 동네 한 바퀴는 어떤 거였냐면 통별로 제가 직원들하고 나가서 네. 주민들하고 부대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무엇인지 알아보고 찾아서 해결해 드리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함앙동에 있는 한 분 한 분 더 만나고 싶고요. 또 함앙동 주민들이 더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캐치를 해서 제가 가기 전에 그분들이 네. 희망하는 무엇인가를 꼭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우리 네. 동네 한 바퀴가 네. 김영철 한 바퀴가 아니라 네. 우리 동장님이 이제 한 바퀴를 도는 아, 네네. 박미선 우리 동네 한 바퀴. 아우, 감사합니다. 네,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아우, 네, 고맙습니다. 꼭 이루시기 네네,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영주에서 네. 활발한 활동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장님의 발자취를 늘 네. 우리 영주 FM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장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영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명사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명사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이 유학 다들 뭐 생소하게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이 유학과 우리 지역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유학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연말에 우리 안양 선생님께서 주자학을 우리나라로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만은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에 조선조 500년 동안에 어떤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의 그 생활 속에 그 유학이
큰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 유학을 기본 혹은 유학을 기초로 하는 규범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것이 사실 우리 생활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도 꿋꿋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이 유학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에 맥을 잇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순웅향교에 정교로 계셨고 또 유학에 관련 단체에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시고 과히 참 영주의 유학을 대변한다라고 하셔도 손색이 없을 분을 모셨습니다. 전 영주 향교 정교로 계셨던 서중일 님을 올 이 자리에 모셔서 유학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지금 유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지 또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래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우선 시청하는데 뭐 한마디 좀 하실 말씀 계시면 인사말이나 좀 간단히 하시죠. 예. 저는 단산면 사천 1, 2 세네마을에 사는 서중일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또 고향에 옛날 어른들 밑에서 참 자라다 보니까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 생활도 조금 했습니다만 고향에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고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아직까지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보고 듣고 실천하려고 아직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우리 마을은 참 옛날 말씀을 따르면 선비의 고장이라고 고장의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한데 요사이 뭐 참 물질적으로 많이 발달되고 정신적으로나 해이되고 또 고향을 버리고 딴 곳에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향에 오는 발이 적어지고 해서 고향은 상당히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락을 하고 해서 아직도 그 옛날 어른들이 하는 100%는 안 됩니다만 그대로 실천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웅향교의 정교로 이름으로 계셨죠. 예. 영주가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 향교가 이제 영주향교, 분기향교, 순웅향교 이 삼향향교가 있는데 그건 아마 그 영주가 어떤 지정학적으로 그 옛날부터 그 세 개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향교가 세 개가 있게 되고 그 영주 향교나 분기 향교나 뭐 순웅 향교나 다 향교마다 다 오랜 역사가 있고 또 가치들이 다 좋은데 그래도 영주에서 이제 그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그 향교 이러면은 또 혜연 선생님의 또 본태지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 순웅 향교가 매우 중요한 향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순웅 향교는 주로 하신 게 열사의 향교의 역할은 이제 준추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향사라고 그러죠. 향사를 지르고 지금 순웅 향교에는 그 구성이 향교마다 비슷하지만은 정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인 분들이 계시고 순웅 향교는 장인이 한 몇 분쯤 장인이 한 명하고 여자가 이제 한 2명 있습니다. 예, 있고, 그 순웅 향교에 대해서 뭐 조금 이게 한번 좀 소개하실 게 계시면은. 어느 향교든지 향교는 그 참 공자라든지 참 옛날 그걸 모시고 요새를 말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택도 됩니다만은 지방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가서 공부를 해서 과거에도 하고 이래서 교육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영주로 말할 것 같으면 순웅향교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네, 역사가 제일 깁니다. 기고
그때는 영주 향교 그 수능향에 설 때는 그 후에 썼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수능향교는 지금까지도 경북 문화재 지정 347호입니다. 수능향교 자체가 경북 문화재 지정 3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자를 비롯해가지고 오성 오성이라는 게 누구죠? 다섯 파지. 공자, 노자, 뭐야. 그렇죠. 또 동무, 서무 모두 39일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덕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39일을 모신 데가 전국에도 많지 않습니다. 명주도 39일 안 됩니다. 안 될 거래요. 안 돼. 모시가지고 있고 해서 옛날 그대로 모든 길 행사를 다 하고 있고 1304년에 고려 중년왕 30년 때에 수능 내중지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창건을 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1457년에 세조 3년입니다. 정축지변 변을 해서 폐부가 돼가지고 서원하고 향교 뭐 이거 다 폐부가 됐습니다. 그 후에 1683년에 숙종 9년입니다. 수능부로 회복이 돼가지고 숙종 44년 부사 이명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사가 요새는 군수시장직이죠. 석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790년 정조 14년에 지금의 수능향교 자리로 옮겨가서 전주로 재행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39위면 상당히 여러분을 배양해 놓은 셈인데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럼 주로 이제 거기 배양된 분 중에 몇 분 좀 소개하실 분이 있습니까? 배양된 분의 소개는 어느 분이 배양돼 있고 거기서 오셨던 옛날 안양 선생님도 배양돼 있고 주세봉씨 주세봉 또 이런 어른들하고 또 지방에서도 이름 있는 어른들이 한두 분 계시죠. 확실히 배우지 다 못하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창건이 지금 충렬왕 여말인데 충렬왕 때 이제 창건을 했고 1304년이면은 지금 거의 한 700년 이상 내려오는 향교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두세 번 옮겼지요. 불행하게도 이제 15세기 중엽에 들어와가지고 참 이 지역의 제일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축지변. 소위 말해서 이제 금성대군에 의해서 단종 보기 사건, 물론 그걸 우리가 정축지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수능부 자체가 폐부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 향교도 이제 그때 없어졌다가 숙종 19년에 한 200, 거의 한 200년 이상 지나서 이제 숙종 19년에 소위 말해서 복원이 돼서 정조 14년 현위치로 이제 있다. 요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로 이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347호입니다. 살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수능 그러면 수능 향교가 있는 수능 그러면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유가의 유림하고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곳이 바로 사실은 수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지금 수능 향교 말고도 소수서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능 가게 되면 소위 말 수능 오소 이래가지고 경로서죠. 경로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유도회. 그 다음에 금성당.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향교, 소수서원. 이렇게 오소, 수능 오소. 사실 수능이 어떤 유학의 메카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정교님은 수능 향교, 보통 정교를 하시자면 바로 이래 정교가 되는 예는 사실은 좀 드물고, 고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유대 해자이라든가, 안 그러면 금성가이라든가,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례로 알고 저는 금성단 단장도 하신. 단장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금성단에 출입을 하자면은 옛날에 아들한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데, 저는 좀 일찍 결혼 22살에 했기 때문에 하고,
또 군에서 퇴직해 좀 제대해가지고 바로 금성단에 다녔어요. 참 금성단에 수능 유림에 다녔는데 첫 번에 유림에 다니면 직책이 없고 거기 가가지고 그 뭡니까 심부름 같은 걸 하고 공부를 넣고 사무실 같은 데 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주무시는 사람들 불 넣고 마루 청소하고. 그러면은 우리 정견님은 그러면 금성단 단장도 하셨고 금성단 단장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향교 정교하고 정교하시고 또 금성단 단장하고 하시고 그리고 제일 첫 번에 거기서 제가 자리 잡기는 유도회 수능지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회장 하다가 회장을 하면서 안동 경상북도 유도회 나갔어요. 경상북도 유도회 부회장을 했습니다. 부회장은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한 8명 이래 돼요. 안동에 있죠. 하고 그래 하고 이제 그런 하는 데는 그건 또 일하는 게 돌아가면 빽빽이 도는 셈이 돼요. 그렇죠. 향교 정교를 해야만 그 다음에 참 이제 금성단 단장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소소한 원장을 하고. 그런 뭐 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물어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수능에 가면은 그 유림 관련 그 소위 말해서 거쳐야 될 그 5개의 중요한 소가 있습니다. 경로소장이라고 합니까? 경로소. 경로소, 그 소장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성단장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향교 정교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림회 회장도 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 소선 원장직이 이제 맨 마지막이고. 정면도 뭐 좀 이따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 소선 원장도 하시겠네요. 소선 원장은 옛날에는 제가 첫 번에 할 때만 해도 보면은 우리 고을내 사람들 중에서 참 이름이 있다 그거 참 많이 장학식도 있고 이런 가문도 좋고 이런 원장을 했는데 요사이는 조금 뭐라 그럴까 외부에서 그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이런 분도 또 이런 사람들을 시키니까 와요. 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평생을 댕겨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에는 그 소수서원이 사실은 뭐 수능향교 못지않게 이제 영주에서 굉장히 그 유림의 상징적인 곳인데, 거기에 원장님을, 가능하면 영주 유림에서 이제 누가 이래 옛날처럼 이렇게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어떤 그 또 내부 규정이 있는 거 수능향교 같은 데는, 평생을 참 그 다니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향교 정교를 하면 못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 해도 그것도 또 못하고 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수능향교 소소원 같은 데는 굉장히 정확히가 하늘에 그랬다 이래요. 지금 제가 우리 정년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수능은 뭐 그렇다고 영주라든가 분기가 못하다든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 지역마다, 각각 지역마다, 다 전통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특히 이 수능은, 영주의 사실, 유림의 유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곳인데, 그곳에는, 소위 말해서 금성단, 단장, 그 다음에, 수능향교 정교. 향교 정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선 원장. 하시면은 이제 이게 연세들이 높으니까 마지막으로 경로국장을 하시면 소위 수능 사소를 다 역임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경로국장 맡으실 때는 워낙 이제 그 연세가 높을 때 맡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요새는 다 현대입니다. 현대가 돼가지고 뭐 완연한 옛날에는 다 들어봤던 건 아니지만은, 요새는, 우리, 수능향교라든지, 금성단 같은 거는, 영월까지가. 우리 구역이요. 그렇죠, 옛날에. 영월 봉화 법전 있잖아요. 그까지인데, 거기 사람들도 많이 출입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차차차차 덜 하고, 또 영주에 보면 좀 많이 하니까 영주를 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하고 하니까, 여기 수능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좀 없어서 사람이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고. 그래서 옛날에 그 소위 말해 수능도부의 그 지역을 지금도 아마 우리 유림에서는 그 지켜나가려고 한 것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요새는 보면은 다 나가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영주, 안동, 봉화, 춘향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옛날 부모님은 여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여기 살다 돌아가신 적도 있고 그 자손도 여기 생겨. 생기면 저 사람은 안 생기고 여기 와가지고 자꾸 미래 하나 그자서 뭐 몇 살 지우고 싸움하고 이건 아닌데 그런 이제 그게 있어. 그래도 옛날에 원제사도 살고 부모님이 아니 본 고향은 여기인데 그 사람 오는 게 그게 뭐 나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국회에서 뭐 서로 이제 뭐 서로서 이기는 거 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덜 옵니다. 옛날 때면 그렇죠. 많이 덜 오고 오면 제일 첫 번에 뭐 밥부터 좀 들어야 되고 제일 나쁜 것부터 해야 되니까 요새는 뭐 그런 거 하려고 안 해요 잘요. 정교님을 이렇게 모셨으니까 예. 모신 거는 사실은 뭐 수능의 한교에 정교님을 하셨기 때문에 모신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주는 우리는 그걸 이제 유림이라고 하죠, 그죠? 유림이 영주에서 현재 끼치는 영향력 같은 것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유림 단체를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주, 분기, 순웅, 향교 세 곳하고 또 서서원,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그 아까 말씀드린 유도회, 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 유림단체라고 딱 단정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담수회라든가, 탄수회, 그 다음에 박약회, 유지회, 이 어쨌든 유림 관련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영주 지역의 어떤 정신적인 그 지주노릇도 하고, 사실 이 지역에 또 대부분 또 이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어디 정교님 어떻습니까? 정교님 눈으로 이래 보면은 사실은 올사이 그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뭐 집의 자녀, 혹은 뭐 젊은 이들의 그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게 사실은 좀 눈에 좀 선 것도 있으시죠? 우리 정교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약간은 그 윤리적, 도덕적 혹은 가치관의 그 혼란이 사실은 뭐 인간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히 생깁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또 정화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 유림단체가 사실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유림단체를 조금 중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림단체에서는 현재 이제 그 향교 같은 데에서 혹은 이제 손수원 같은 데에서 뭐 인성교육 차원에서 사바반이라든가 사회교육을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은 살아가다가 혼돈스럽고 또 어디 기려고 싶고 하면은 그 향교를 비롯해서 소수원 같은 유림단체에 조금 기대도 좋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게 나누다 보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 지역의 유림의 원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지역에 또 어른으로서 우리 영주 시민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요새 세상이 좀 시끄럽고 뭐 범죄도 많고 뭐 또 부모한테 참 불효하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사회가 조금은 좀 소란스럽습니다. 유림 어른으로서 또 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한마디 좀 저는 아직까지도 저걸 했습니다만은 참 묻다 보니까 나이만 먹어가지고 제가 38년생인데 집에 나이는 88살입니다. 나이가 한데 아직까지도 마음은 아들 같고 떡이 두 쪼가리가 두 봉다리가 집에 와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하루부터 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이웃에 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또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참 나무 봉사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이스가 돼가지고 참 아유 외국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했는데 요새 애들은 사는 게 바쁘고 교통이 좋지만 고향도 잘 모르고 잘 안 옵니다. 잘 안 온 거. 또 옛날같이 좀 이런 먼 소리를 해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 듣지도 않아요. 다 듣지는 않지만 한데 아직까지 저는 뭐 옛날에 그런 그 머리에 꽉 베게 그런지 몰라도 집에 있는 제가 같이 나아들처럼 같이 나온 아들 다 그래도 부모 밑에서 그런 걸 배웠고 받고 하기 때문에 동네도 보면은 추석 때라든지 찾아와가지고 어버이날 뭐 서재날도 있고 찾아와서 일하는 거 하고
또 내가 같이 하는 애들 중에서도 검사도 있고 뭐 판사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같이 할 때는 그랬는데 참 잘 됐다 싶고 마음도 만나면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젊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늙어서 이런 옛날같이 자식들 보러 가는 세상을 조금 지나갔지. 가서 해서 봉사활동 좀 많이 하고 고향 생각하고 이래서 이제는 그냥 부모가 조금 뭐 아프다는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새 오늘 또 뭐 대비 많이 나옵니다. 부모가 아픈 게 어디 갖다 내버리라네. 그런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한데 특히 영주라 그런 데는 여기 안 그래도 옛날에 충주 선비도시고 그렇죠. 예, 선비도시. 완전 딴 데 되면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하던 우리 마을에도 서원이 2군데 있습니다. 구호서원하고 백산서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화는 옛날 때문에 영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방법 뭐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뭐 빼보고 이것도 아니고 옛날 그대로 아주 잘 지내고 나가거든요. 그것이 봉사가 아니고 이래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한데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부모 옆에 나중에 우리가 갔을 때도 떳떳하게 아니 나도 가서 뭐 이런 일 좀 하다 왔노라. 그렇죠. 그래 안 그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주 유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서중일 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만 이제 혼탁스러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들에게 비록 이분의 말씀이 잘 정리되지는 않는 듯해도 중간중간 간간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걸 잘 느끼게 해주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여간 영주 유림의 어른을 모시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주가 좋아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과 정성이 쌓여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영주가 좋아도 그 마음에 일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보경, PD 노봉선, 촬영 편집 강대진, 평선책임 김인욱, 진행의 저 박수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